네, 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이슈와 종목 그리고 섹터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빈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로 현 구간 시장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트럼프 섹터만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랠리에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부진합니다. 국내 증시 언제 오를까요?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딩의 영향이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코스피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반도체들이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선행적으로 하락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가장 중점이 자국, 미국만을 중시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미국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수출 국가들한테는 안 좋은 악영향을 연속적으로 좀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합니다. M7 종목이라고 평가받는 종목 중 테슬라를 제외하고 금요일장에 보시면은 다른 M6 종목들, 구글, 메타, 엔비디아, 아마존과 같은 종목들은 일부 조정분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 모습 때문에라도 반도체들이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주의하는 모습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소식에 통하면은 칩스 액트법, 반도체 지원 법안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지원이 끊길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 바이든 정부에서 남은 임기 동안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여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급하게 반도체 칩스법에 관련돼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모습은 그러면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이제 임기 취임식을 하면은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더 받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항상 함께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러면은 코스피 지금 신용 잔고를 함께 좀 여러분들과 체크를 하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치로 지금 크게 열어드렸어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약세 때문에라도 최근에 신용잔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코스피나 지수는 연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신용이 다시 한 번 더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한 번 더 신용잔고가 내려오는 모습을 만들어줘야지만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선물 내지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위클리 콜옵션에 대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아직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시장에 올라가기에는 상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 전해드린 만큼 현재 선물 시장도 그리고 현물 시장도 최근에 국내 증시에는 자금 이탈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사실 저는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트럼프가 좋다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트럼프가 싫다고 한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여서 지수 자체는 하락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 안에서 트럼프 수혜 업종 그리고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볼게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중국의 전인대가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부동산과 소비 정책이 빠졌습니다. 트럼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규 부양책은 일단 보류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중국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영향으로 연속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양책 같은 경우에 물론 이번에 기대치를 많이 가져갔었지만 지금 최근에 UBS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 내년 성장치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4.5입니다. 4.5인데 트럼프 영향으로 인해서 관세 부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양책에 필요한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며 성장세는 더 저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UBS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2025년도 성장세를 4.0으로 내놓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부양책이 일부 기대감을 벗어났고 이번에 지금 11월 11일부터 광군제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쉬워요. 중국 향뿐만 아니라 앞선 구간에서 상승세를 강하게 만들었었던 요인들 같은 경우에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북미에 대한 수출 영향분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현재 중국에서는 특히나 고가치, 이제 사치와 관련된 부분의 소비가 명품 소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경기적인 좀 우려감과 소비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 기대는 해봐야 되는 것은 달러가 계속해서 강하다는 점. 달러 환율이 지금 아직도 1,450원 위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잖아요. 1,400원 위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북미에 대한 수출건으로 올라갔었던 만큼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회복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경기 부양은 다시 한번 물론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만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라는 점 때문에라도 우려감은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니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트럼프가 좋아하는 것만 하시고 싫어하는 건 하면 안 된다. 관세 부과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 오늘 아침에도 딱 보시면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뉴스가 바로 나왔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이런 행정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공약 같은 데서 굉장히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세도 부과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 포인트 꼭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이수페타시스의 배신입니다. 보유하신 분들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더 떨어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급락하면서 하락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수님? 우리가 이수페타시스 지난주에 팔자, 현금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왜 이수페타시스에서 출자를 했는지도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가고 제이오가 성장성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브리핑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도 없었고 공시도 어땠습니까? 아침 9시에 이미 회의를 했었던 거를 장 끝나고 시간 왜 끝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한동안 좋은 흐름을 만들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지금 24,000원이에요. 마이너스 구간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모습들을 보시는 분들께서 단기 지지대가 좀 형성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점도 가지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다만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심텍과 제가 과거에 좀 비교를 해드렸었죠. 심텍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 대덕전자나 다른 종목들, 레거시향들 내지는 뭐 PCB 기판 쪽들 안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장점은 뭐예요? 엔비디아예요. 자, 그런데 제이오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 엔비디아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안 좋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주주들의 어떻습니까? 이 믿음 자체를, 이 주주의 가슴을 부숴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솔직히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수페타시스의 성장성을 믿는다고 해도 이 주주들의 믿음을 가져가지 못하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언제 또 유증할 줄 알아요? IR 내용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유증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지지 구간, 기술적인 지지 구간까지 온 것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반도체 시황이 안 좋고 제가 M7 종목들을 말씀드렸었을 때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지난 미국 대선 때 민주당의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공화당보다는요. 그런 만큼 테슬라를 제외한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현황 구간부터는 그러면은 버티기 구간으로 돌입을 한다. 더 추가적인 낙폭을 좀 대비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주들의 신뢰를 얼른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하신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는 탑픽 기업 알아볼게요. 트럼프 트레이딩만이 강한 시장 속에서 매니저님은 어떤 기업을 오늘의 탑픽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당연스럽게 트럼프 트레이딩을 쫓아가야 됩니다. 네.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네. 저는 현재가 3,36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퍼스텍, 방산주, 드론주, UAM 다 붙은 좋은 종목입니다. 퍼스텍 지뢰 제거 그리고 방산용 드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푸틴과 함께 전화 통화를 진행하면서 우크라이나 확전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불도저 같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소식을 비춰줬다 보니까 그래서 재건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비싸요. SY 스틸텍, SG, SY 먼저 선행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로 따지면 같은 테마성 내에서 다음 재료로 나올 수 있는 뭡니까? 지뢰 제거 테마인 퍼스텍을 보시는 게 좋다 해서 퍼스텍을 가지고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드론, 자폭 드론을 실전에 또 배치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미 2주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자폭 드론, 이 퍼스텍이 이제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 퍼스텍이 2011년에 인수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금 출자해주면서 키워온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퍼스텍을 제외하고도 다른 드론 관련주들이 많지만 자폭 드론에 대해서는 퍼스텍, 이 저가형 드론에 대해서는 퍼스텍이 굉장히
굉장히 효과가 좋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서 성장성 자체도 좋고요. 퍼스텍이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좀 안 좋은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특히나 방산 부품주들이 저가 수주를 공세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UAM 같은 경우에는 드론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추가적인 개선세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현재 최근에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동평균선이 300일 이동평균선 자리를 정확하게 유지해주면서 거래 대금도 어떻습니까? 지난 고가 돌파 이후에 거래량 없이 주가를 안정적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는 1차적인 저항대 3,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추세에 무너지는 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도주 퍼스텍입니다. 재건주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른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조범수의 주도주 투자.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둠 속을 날아서